세종 3년 호조 판서가 창고에 곡식이 넘치니 숭례문 안행랑채에 보관하기를 청하자 거기 사는 백성은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서 못하게 했다. 세종 19년 광주에 사는 박구라는 사람이 부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여종 서가이를 첩으로 들여 딸 넷을 낳았다. 박구의 아내 이씨는 박구의 뜻에 따라 몸값을 받고 이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문건을 주었다. 그러나 박구가 죽자 본처 이씨는 자신의 딸 셋과 함께 서가이에게 준 문건을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서가이를 때려 죽였다. 그러자 서가이의 어미가 이씨를 관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신하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여러 의견 중에서 좌찬성 신계의 의견에 따라 이미 양민이 된 서가이를 죽인 이씨와 그의 딸에게 죄를 묻도록 했다. 세종 9년 형조 판서 노환이 집현전 관리 권채가 도망간 노비를 잡아 가두고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고통을 주었다고 고했다. 그러자 종과 주인 사이의 일에 나라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하여 권채를 파면하고 귀양보냈다. 세종 14년 사망한 검참의 한동의 첩이 남편이 죽은 후 재산을 호조에서 빼앗아갔다고 호소하였다. 법에서는 첩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세종은 비록 첩이라도 제가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도로 돌려주도록 했다. 세종 29년 과부 비구니들이 사는 절인 정업원에 여성이 수십 명에 불과하니 이를 없애자는 청이 들어왔다. 세종은 갑자기 없으면 과부들 가운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테니 서서히 줄여나가도록 하라고 했다. 세종 11년 도둑질하다 잡히면 죄명을 문신으로 새겼는데 15세 이하 어린이는 앞으로 허물을 고칠 수 있고 70세 이상 늙은이는 예생이 짧으므로 문신을 새기지 말도록 했다. 세종 8년 세종은 한양 사는 70세 이상 노인 중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노인들에게 옷과 식량을 주도록 했다. 세종 14년 세종은 노인을 위한 양로연을 베풀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일어서서 맞이하고 배웅했으며 자신에게 노인들이 절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양로연에는 양민은 물론 천민까지 참석하도록 초대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가마를 태워 오도록 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양로원을 열도록 명령하면서 이를 어기면 수령뿐만 아니라 감사에게까지 죄를 묻겠다고 했다. 세종 17년 세종은 90세 이상 노인 중에 뱃을 못한 사람까지 팔품의 관직을 주었으며 그가 죽으면 그 부인에게도 똑같이 주도록 했다. 천민이 90세 이상이면 쌀 2석을 주고 100세 이상이 되면 천민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세종 21년에는 임명장 등을 속히 주도록 다시 명령했다. 지방에는 노인이 있는 고을로 관찰사가 직접 가서 주도록 했다. 벼슬과 하사품을 전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누구에게 주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영구히 시행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했다. 특히 세종은 100세 이상 노인을 중히 여겨 쌀 10석과 술, 고기를 계속 주도록 하고 이 또한 시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세종 21년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비를 극진히 봉양한 경상도 곤양의 진겸 등에게 관직을 내렸다. 세종은 굶주린 아이를 잘 돌봐주도록 했으며 아이를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했다. 그리고 설사 죄인의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굶주리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했다. 부모 친척이 없는 미친 여자아이에게도 곡식을 주고 잘 보살피도록 수령에게 지시했다. 버려진 아이들도 잘 보살피도록 했으며 아이 버린 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다. 세종 29년 평양에서 잡힌 도적무리 중 13살 이영사는 나이가 어리니 죄를 주지 말도록 했고 18세인 김춘과 은산에게도 한 등급 감형하도록 했다. 신하들이 여러 번 부당하다며 반대했으나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